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사물함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키 중에서 배터리를 안 넣어도 되는 번호키라 그래갖고 다이얼키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이 사물함 번호키인데 이제 배터리를 넣는 디지털 방식의 사물함 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각각 제품이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설치를 해야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설치를 할 건데, 설치를 하기 전에 일단 구성품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물함 문짝에 이제 외부에 들어가는 외부용 본체, 그리고 내부용 본체, 그리고 내부용 본체에 들어가는 배터리하고 배터리를 덮어주는 배터리 커버, 그리고 설치에 필요한 각종 부속이랑 나사들, 구성품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방식의 이제 사물함 번호키를 이 샘플판에다가 설치를 해볼 건데요. 홀은 이제 25mm짜리 홀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물함에 쓰이는 키들하고 같은 사이즈의 구멍을 뚫으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문이라고 가정했을 때 문 끝쪽에서 이 구멍까지 55mm만 떨어지면 되는데요. 이제 샘플판이다 보니까 그 치수를 확실하게 맞추진 않았는데, 어쨌든 문 끝에서 구멍 센터까지 55mm 정도 이제 규격을 띄워놓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25mm짜리 구멍에다가 이렇게 생긴 부속을 먼저 끼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대 부속을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짝 외부에 설치되는 이 외부용 본체에 뒤를 돌려보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삐져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문 바깥쪽에서 이렇게 선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은색 볼트, 끝에가 뭉툭한 이렇게 볼트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 볼트로 외부용 본체를 이제 뒷면에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외부용 본체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용 본체 준비하시고요. 이 실내용 본체에 여기 하얀색 이 소켓 부분이 있는데, 이 소켓에다가 실외부용 본체에서 들어온 이 선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선이 위아래 구분이 있으니까요, 모양에 잘 맞게 끼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을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 구멍에다가 잘 이렇게 쑤셔 넣은 상태에서 이 실내부용 본체의 위치를 적당하게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본체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다가 나사를 박아서 실내부 본체를 고정을 해주시는데요. 아래쪽 보시면 아래쪽에도 나사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이 부분도 마저 나사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전지를 잘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커버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동봉되어 있는 나사 중에서 가장 쬐끔한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가 배터리 커버용 나사니까요, 그걸로 이제 배터리 커버를 조여주시면은 이렇게 본체 설치는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금쇠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위치에 맞춰서 이 아대를 설치해 주시면은 설치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기본적인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손님이 와서 사물함에다가 이것저것 물건을 넣겠죠. 자, 그 다음에 문을 잠그려면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칩니다. 자, 예를 들어 1, 2, 3, 4라고 해볼게요. 1, 2, 3, 4 하고 나서 샵을 눌러주시면은 잠깁니다. 자, 그러면은 1, 2, 3, 4로 이제 비밀번호가 설정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문을 열려면은 1, 2, 3, 4 누르시고 다시 샵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다음번 손님이 또 오셔서 이걸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물건 넣을 거 넣고 비밀번호 이번에 431로 하겠습니다. 4, 3, 2, 1 하고 샵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다시 잠기고, 자, 이제 들어갔던 손님이 다시 나오시면서 방금 전에 4321이었죠? 4, 3, 2, 1 그리고 샵 버튼 누르면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 모드로 이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나의 사물함을 사용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이제 물건을 넣어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스터키라는 게 필요한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에서는 마스터키를 이런 식으로 카드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마스터 카드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등록용 카드라고 돼 있고, 하나는 그냥 마스터 카드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리하시면서 쓰게 될 카드는 이 마스터 카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등록용 카드는요, 이 마스터 카드를 등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스터 카드를 한번 등록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등록용 카드를 이 위치에다가 대주시면요,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거든요. 등록할 카드를 삑 소리가 나면은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불이 꺼집니다. 자, 이렇게 불이 꺼지면은, 자, 이제 이 마스터카드의 등록이 완료가 된 거예요. 비밀번호를 2580 해서, 자, 이렇게 문을 잠가 놓은 상태인데 손님분이 이제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이때 마스터카드를 가져와서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문을 열었다 닫고 잠갔다 열었다 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계속 바꿔주는 대중 모드라는 걸로 지금 설명을 드린 상태인데요. 자, 이번에는 개인 모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모드라는 거는 한 명의 회원이 하나의 사물함을 좀 장기간 사용을 할 때 이제 개인용 비밀번호 하나 정해놓고 그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모드인데요. 자, 설정하는 방법은 이 초기화 버튼 이거를 핀셋이나 아니면은 통구 같은 걸로 2초 정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삑 소리 나고 이렇게 불이 반짝거리는데, 자, 이때 오하고 샵 개인 모드로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처음 개인 모드로 변경을 하셨을 때는 비밀번호가 1111 프라 비밀번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개인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개인 비밀번호는 별 3 샵 그리고 기존 비밀번호 1111 샵 그 다음에 새로 하고자 하는 번호 1234 샵. 자, 이제 개인 비밀번호가 이제 1234번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1234 하고 누르시면은 문이 이렇게 열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로 다시 잠기게 되는데요. 자, 문을 닫을 때에는 그냥 문을 쭉 밀어서 닫으면은 그 방문 손잡이 레버 문 닫히듯이 그냥 이렇게 밀리면서 딸깍하고 닫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기 비밀번호를 이제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자, 그럴 때에는 마스터 키로 문을 엽니다. 자, 해서 문을 열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바꿔주려면은 이전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지금 까먹은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비밀번호를 리셋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리셋을 하는 방법은요. 자, 뒤에서 또 리셋 버튼을 2초 동안 눌러줍니다. 자, 이제 삑 소리 나면서 불이 깜빡거리면, 자, 이때 4하고 샵을 눌러주세요. 4, 샵. 자,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비밀번호가 리셋이 돼서 공장 그 기본 출하 값인 1111로 다시 재설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까먹은 비밀번호를 다시 재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디지털 사물함 번호키를 한번 직접 설치를 해보고 기능들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이 사물함 다이얼키 하고 한번 장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디지털 사물함 번호키의 장점은 다이얼을 돌리는 키보다는 직접 와서 사용하기에는 좀 더 직관적이고 단순한 사용 방법이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 모드라는 기능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점은 건전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관리하는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건전지가 다 닳으면은 그때그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마스터 키를 일일이 그 기기 하나하나마다 다 일일이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물함 다이얼 키의 경우에는 건전지를 따로 관리할 필요도 없고요. 마스터 키도 아예 이렇게 이제 완제품으로 이제 마스터 키가 있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도 없고 사용할 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이제 직접 사용하시기에는 조작하는 부분이라든가 돌리면서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직관적이지가 않고 사용하기에 조금은 더 번거로울 수도 있다는 부분이 단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 단점은 따로 개인 모드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사용을 할 때 비밀번호를 따로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면은 개인 모드 비슷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는 한데,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꼭다리랑 다이얼 부분을 혹시라도 이제 만지게 되면은 뜻하지 않게 비밀번호가 바뀌어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보다는 개인 모드 방식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장단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다 이제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사물함에 사용할 번호키를 구매하거나 교체할 의향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 다이얼 방식으로 교체를 하실지 아니면 이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를 하실지 결정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철물박사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회원 관련된 내용 공지 잠깐 보고 오시고요. 저희 철물박사에서는 일반적인 고객분들 뿐만 아니라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도매 회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업 회원이나 뭐 직배송 기업 회원까지 다양한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관공서나 학교, 병원 같이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영리 회원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회원 등록을 위해서는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던가 명함이나 신분증 같이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인증 서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회원으로 등록해주신 분들은 일반적인 소비자가보다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회원가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이나 아니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자세하게 내용 안내 받으실 수 있게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진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